같은 여러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들, 심리학 도구들을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면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앉아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학생들 이렇게 인사 교육하는데 인사 못한다는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교수님 소개를 잠시 아까 했지만 그래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코치, 그러니까 진로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강사이시고 칼럼니스트, 진로 전문가로서 또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진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저서가 많으신데 저는 좀 궁금한 책도 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진로 백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따뜻한 독서 그리고 가슴 뛰는 비전 이거 궁금했어요. 가슴 뛰는 비전은 어떤 걸까? 그리고 또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이게 특히나 궁금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우리 어떤 내용부터 교수님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네. 제가 보니까 이 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원래는 책을 읽고 오더라도 좋은데 거의 안 읽거든요. 거의 안 읽고니까 제가 이제 군 장병들도 독서 코칭을 하거든요. 장병들이 원래는 이 간격으로 읽어와야 되는데 95%가 안 읽고 와요. 안 읽고 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책에 한 권씩 있어가지고 같이 10분씩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하시겠다, 또 도움되시겠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네네네. 왜 심리학 책을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심리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심리학자도 아닌데 심리학을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진로백서도 제가 누구보다 진로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저는 30번을 가져서 대통령이 추천한 도서예요. 저 도서가. 그렇게 해서 진로에 대한 갈등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마음속에서 우리 진로는 이제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삶에 나아가는 모든 길을 진로라고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요거만 제가 먼저 네네네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생기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심리학 책을 내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분은 잘 아세요? 아무도 더 하는데. 그쵸? 보면 볼수록 깝깝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겠죠. 저는 사실 사람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늘 그냥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한 거였지만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늘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지 내면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내면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토대를 안 쌓고 위에 자꾸 썸을 쌓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일단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하고도 마찬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착하고 뭐든지 배려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심리학 책을 한 200권 정도 읽었어요.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심리학 책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뜻하지 않은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그 결과는 어떻느냐면 대신 제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아직도 너무 미숙한데도 그 과거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본다라면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어요. 너무 많이 성숙해졌고 무엇보다도
아이들도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저를 되게 믿어. 뭐라는 말해도 제가 다 퍼주기도 하고, 배우자도 지금 50대가 다 가까이 되는데 또 저랑 여행을 둘이서만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여행도 하고 뭐든지 다 아이들보다도 제가 더 편하고, 친한 친구들보다도 제가 더 편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요. 그럼 다툼은 없어졌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근데 다툼의 강도가 줄어요. 전에는 싸울 때는 죽을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끝장을 보자 이런 식으로 막 싸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가볍고 빈도수가 줄어들어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살아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공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하게만 했었던 그 20대의 마음, 아마 제가 20대로 되돌아가서 너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니? 한번 그려봐 라고 하는 감정색 펜을 꺼내가지고 까맣게 제가 그렸을 거예요.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청춘들에게 좀 이야기를, 내가 늘 많이 만난 대상이고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감히 제가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이 예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네, 말씀 좀 이 해주세요. 책이 사실은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라는 책으로 나와서 이게 사실 베스트셀러가 어느 정도는 됐어요. 굉장히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겉으로는 10만 부 정도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던,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작품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는데 왜냐면 출판사 이야기다 보니까 21세기 북스라는 곳이 국내에서 가장 큰 단행본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이 저는 큰 출판사에서 팔렸다라면 100만 부 이상 팔렸을 거야. 혼자 여러분 자폭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거야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그 작은 출판사가 출판업을 접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큰 데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몇 군데 연락이 좋은 데가 오긴 왔어요. 근데 여기하고 이제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원래 이렇게 썼던 책을 개정판으로 하는 경우에는 잘 안 써줘요. 특히 대형 출판사는 작은 출판사하고 달라서, 작은 출판사는 2~3천 부만 팔아도 돼요. 근데 큰 출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2만 부는 팔아야 돼요. 1~2만 부를 팔아야지 이게 이제 딱 수지가 그냥 본전 수준이에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만 부 팔기가 요즘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약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 편집 팀장이 보면서 글을 봤는데, 중고서점에 가보니까 20대 청춘이 이제 읽고 나서 판 거죠, 근데 첫 페이지에다가 나의 20대가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를까봐 두렵다. 그 문구에 너무 많이 들려서 내가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다뤄봐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어느 이제 30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책 내용에 상당히 거의 다 바꿨어요. 정말 100번을 손본 작업이에요. 그를 그냥 한두 번 손본 게 아니라 100번 이상 손을 보고 그 내용의 한 60%를 다 바꾼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읽었던 사람이 읽어봐도 다르다라고 느낄 정도로도 아주 내용이 탄실하게 거의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정도로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다시 조금 더 담았던 욕심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담았습니다. 거의 신간이라 마찬가지네요.
그죠? 네. 네. 제목이 너무나 확 달라져가지고 전 처음에는 개정판인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아래 보고 개정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은근히 개정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그래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니까 심리학이 청춘에게 답하다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청춘이니까 팬레터가 이제 중학생부터 5, 60대 어르신들까지 오는 거예요. 나도 청춘이다. 근데 5, 60대인데도 청소년 같은 거예요. 고민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 60대인데요. 50대 후반인데 여성분인데 딱 감수성은 중학생인 거예요. 아직도 엄마하고 트러블 있는 이야기를 막 해오시는데 못 벗어나시고 어느 나이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보카도라고 이제 심리학이라고 적은 거는 이게 밀레니얼 세대하고 작업한 거예요. 이 대형 출판사에 있는 편집 기획자가 밀레니얼 세대예요.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대 그죠? 선물 있나요? 선물요? 혹시나 아니 맞추시는 분에게 밀레니얼 세대는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대 20대인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아니야. 여러분이 맞긴 맞는데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20대부터 30대 초중반. 네. 그러니까 30대까지도 사실 청춘이에요. 우리가 보면 정부 지원 사업에도 청년이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딱 5, 60대 다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20대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청춘은 너무 간 느낌이 있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 의견을 거의 다 수용을 해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그러니까 20대를 떠올릴 수 있는 20, 30, 그러니까 초점은 20대가 맞아요. 초점은 20대가 맞는데 20대를 떠올릴 수 있는, 왜 20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20대 못 잊잖아요. 여러분 20대 잊은 사람 있어요? 20대 사람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없어요. 아직은 무엇도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이룬 게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이 사회를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지만 그 20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제공을 해야 될, 사실 이런 약속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수용하게 되어서 했는데, 그걸 떠올릴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단어가 뭘까? 쌈박한 막 단어가 뭘까? 한참 고민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 제목을 했는데 아보카도 심리학. 출판사에서는 반대했어요. 내부적으로. 네티즌들한테도 설문을 해봤는데 반반이었어요. 아보카도가 뭐냐? 아보카도 심리학이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국내는 아보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보카도 아세요? 네. 어머. 아시는데? 어머나. 요리할 때 쓰세요? 요리할 때 아니요. 요리할 때는 안 써요. 요리할 때 써보셨어요? 써보니까 제 입에 안 맞아서. 그쵸, 맛없죠. 저도 맛이 없어요. 그냥 보면. 과일 종류인가요? 네, 열대 과일인데요. 이게 이제 요 주먹만 해요. 보통은 제가 한번 가지고 오면서 북세미나가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열흘 나온 지는 열흘 됐는데요. 요만해요. 요만한 사이즈인데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특강 할 때 가지고 이렇게 실물로 이제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이다라고 해서 전 사람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히 또 보여주면 나중에 오프라인 특강 하시는 분 저거 또 오려 먹네 이렇게 할까 봐 안 가져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집에서 저도 이제 주문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적게는 한 2-3천 원 정도 해요. 많게는 대강 있는 것 같아요. 많게는 5-6천 원 정도 해요.
겉은 되게 까칠하고 아주 진 감청색이. 예, 그런데 이게 익을수록 초록색으로 바뀌어 나가요. 처음에. 예, 그런데 이 과육이 굉장히 까칠한데 이걸 벗기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냥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뭐야 이런 거 맛이 없어요. 근데 그 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모든 과육, 모든 음식에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그냥은 맛이 없어요. 그냥이 맛이 없는데 아무거나 어우러져도 풍성한 맛이 나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식단에 포만감을 빨리 줘요. 금방 배부르는 금방 배가 불러서 다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아주 단단해요. 보라색인데 브라운색으로 원래는 조금 넣으려고 하다가 색깔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넣었는데요. 아주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데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되겠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더 천지개벽 세상에 있을 수 없던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이 보여요? 안 무서워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참 이게 아주 적절한 제목이구나 라고 해서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메타포네요, 메타포. 네. 실적, 그죠? 이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좀 깊이가 있게 느껴지는. 네. 네네. 그러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커피숍에 파는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 붓는 아보카도인 줄 알았어요. 거기도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이제 왜 세대 간의 논쟁이 되는 상징물이 돼요. 왜 그러냐면 호주에서 이제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요즘은 별의 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말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인데, 학생들이 이제 청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들어본 욕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뭔지 알겠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방문자가 워낙 많으니까 댓글이 많을 때는 한 250개씩 붙어요. 그게 보니까 그게 이제 좋은 글도 많지만 안 좋은 글도 있는데, 네가 말로만 듣던 노력충이구만, 이렇게 노력하는 걸 이제 최근에 보니까 명언충, 그러니까 명언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설득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충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을 붙일 때 벌레충을 붙여요. 요즘 시대들이 하는 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훈계형 방식이 아주 싫어요. 아주 극도로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 안다라는. 근데 이게 왜 했었냐면 호주에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있어요. 방송도 출연하시는 이 컬럼니스트가 요즘 청년들이 비싼 카페에 가가지고 아보카도 브런치를 먹는다. 이 브런치가 $20 정도 하는데,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가 돼요. 호주 달러로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이 한참 돈을 벌고 아껴야 될 이 시기에 이 비싼 카페에 와서 아보카도 브런치를 즐길 시간이 어딨냐. 그걸 아껴가지고 차라리 주택 보증금을 마련하겠다라고 컬럼을 기고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악플들이 왔어요. 도대체 아보카도를 몇 개를 모아야지 이 주택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제 무려 22년이 걸린다. 아보카도를 5,000개. 나는 그러니 차라리 아보카도 당장에 즐기겠다. 이게 스포하킹이야. 요즘 청년들이 하는. 즉각적으로 내 만족을 하지 왜 내가 22년을 즐겨서 주택보증금을 마련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뉴질랜드까지 가서도 기성세대와 젊은 국회의원과 나이든 국회의원과 싸우게 되고 나중에 미국에서도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논쟁이 대상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세대 간 논쟁에 이제 불꽃이 이제 붙였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아보카도 논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 상징물이 되었고, 우리가 세대를 떠나서 사실은 제가 오면서도 다
어떤 느낌이 떠올랐었냐면 예전에 비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강연을 했었거든요. 제가 김해시청 특강을 갔는데 한 100분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강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오시는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인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때는 PPT로 했는데 그러니까 PPT가 없으면 차라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PT를 20대에 맞춰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나중에는 그 계셨던 분들하고 호감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신세대와 소통을, 그러니까 자녀 세대와 소통을, 심지어는 손주 세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읽어보시면 여러분 세대 때 고민했던 문제와 지금 세대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구나. 그러니까 비슷한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고민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서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목차 보시면서도 이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존감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강점 발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이런 착각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이 외에라도 저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차라리.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요즘 20대에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싸가지 방아. 그렇죠. 이 영상만 없으면 원래는 씹는 걸로 이렇게 원래 제가 교수님들 대상도 많이 강연하거든요. 가면 원래 대상은 다 씹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원래 그 대상은 상대의 유산을 씹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또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도대체 얘는 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꿍꿍이 속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있죠. 또 무한대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잠재는 어디로 또 튈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 널비공 같은 그런 부분도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좀 당당해 보이는데 너무 걱정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당당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당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너무 당당하게 담배 피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당당하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런 일인데. 그런 것도 있고 20대를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하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다 있잖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다가 있지는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면 우리도 한국인을 바라볼 때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사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한쪽으로 보면 여전히 아주 부정적인 요인도 같이 있듯이 공존해 있잖아요. 20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분은 바라봤을 때 한번 여기 영상에는 안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나는 바라본다. 솔직하게 나는 좀 솔직하게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네. 나는 솔직하게 이 카운팅하면 아직 안 되는데 솔직하게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 그다음에 아무도 없으시네. 와, 이 시대로 가고 싶군요. 자기 속마음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50이 넘었는데요. 20대 때는 그런 생각이 있죠. 20대 그 당당한 정도가 아니라 20대는 오만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 인생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 쿨하게
40대까지 일하고 끝장낸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은퇴한다. 이런 식 지금도 50대인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끝까지 이게 간다라는 그게 아주 어려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그런 거예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50대 이렇게 직장생활하면 직장인으로서 50대 견뎌낸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절대 그게 모습이 안 되어 보면 모릅니다. 얼마나 조직 내에서 비굴할 정도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정도의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 진짜. 이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양양으로 보냈다가 목포로 보냈다가 대전으로 보냈다가 사업부로 다 보냈다. 왜냐면 정리해가 안 됩니다. 예, 정리해고 못할 정규직 같은 경우 아주 작은 회사들 막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그런 거 못하거든요. 나가는 뜻입니다. 밑에 진급을 시키는데도 안 나갑니다. 못 나간다고요, 자기는. 지금 애들 한참 크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30대 때는 뭐 그 정도만 돼도 30대만 돼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나 비굴하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우리 기성세대들은 네. 어떤 면 로드맵이 있었어요. 네. 각자 지도자로부터 받아들였던 선생을 받아들였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누군가가 어떤 이념이 있어 그 이념을 따라갔어요. 네. 방법 이념을 방향을 따라갔듯이 따라갔는데 지금 세대는 그 이념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로드맵이 우리들이 제시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공부를 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 사회에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지표를 하나 만들어내고 또 거기를 하게 만드는 것도 큰 역할이 아닐까요? 그게 이제 시대의 과제죠.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과제물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가정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이런 같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가치가 있었다라면 지금은 어떠냐면 권력이 개인에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개인에게 와 있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의 가치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보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조차도 왜 내가 세대를 옮겨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다양성의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개인이 그냥 혼자의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이 한 개인이 각자의 가치를 다양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중요한 세대 간의 저는 세대가 숙제라고 생각해요. 과제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들의 이제 과제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아까 앞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를 싫어요. 왜 내가 제시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시하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갖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굉장히 이 정치, 경제, 사회, 가치, 국가,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아보카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좋아하지만 이 아보카도는 굉장히 빈국에서 크는데요. 물이 많이 들어요. 물이 소요가 너무 많이 되니까 지구에 나쁘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는 잘 모르고 바깥은 마상하게 당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뭐 말을 할 땐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도 자기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이거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부분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이 저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대는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 강요해서도 안 되고 지금 세대는 어쩌면 저는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주 어쩌면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대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주 4일제가 일상이 될 수 있는 세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도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단순하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거리가 있는 게 내 삶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돈 버는 것 문제를 떠나서.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떠냐면 정말 즐기는 게 너무 중요한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오래 사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데 노는 걸 못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주 4일째, 나중에 주 3일째까지 가면 놀아야 되는데 뭘 하고 노는 거예요? 놀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바라본다면 가치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DNA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성실의 구조는 저는 이 학생들을 처음에 바라볼 때는 상담을 하거든요. 강연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 저 대학에 있으면 학생들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1대1 이제 개별 상담을 하거든요. 학생들 이야기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도 못하고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주고 근무 시간은 적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이런 일들 많이 쉴 수 있는 이런 직장 찾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대의 과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저도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즐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잘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이게 즐기면서 이제 예전에는 가치가 어떻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고도성장이. 근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보면 풍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세대였어요. 근데 이게 고도성장기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이 탁탁탁 맞아야 돼요. 산업 구조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원래 그런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원래 안 그래요. 이렇게 일하고 남자하고 어떻게 노는 건데 너무 이제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구조의 실험을 해보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대 간에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좀 더 너그럽게 이렇게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20대 그렇게 바라보다가 까다가 계속 까다가 바라보면서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도 사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과분할 정도로. 그게 당장의 자녀들하고 관계였어요. 특히 배우자 관계였어요. 특히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부를 만나면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했는데 어디 가면 지금은 너네들은 사귀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게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지금 내려 그러면 이제 소통이 일어나. 그러니까 부부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건 못하고 그런 건 못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저도 아직도 여전히 모르고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여전히 있어요. 그 상처를 좀 다독여줘야 되겠구나. 특히 저도 아버지로서 좀 살아오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한국의 어머니는 뭘 끌어안아도 끌어안아 주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속성상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무언가를 받게 더 이제 원하는 게 있기도 하고 어떤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 본 게 이제 그대로 배우다 보니까
학생하고 상담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처럼 너무 해맑고 예쁘고 고민이 없는 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저렇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하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 장애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기숙사에 있는데 쫓겨날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사연을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하고 싸우면 보통 약자하고 싸우면 약자 쪽에 더 이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랑 사귀는데 여자친구랑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집에를 근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가 했더니 아버지 제가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안 간다라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살거든요. 아버지 왜 안 좋은가 보니까 중학교 때 방에서 이렇게 우연찮게 캐비넷에서 증서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아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차용증이었어요. 차용증.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차용증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우리가 이자를 이렇게 받고 주잖아요. 빌려서. 근데 그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냐면 모두를 이제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는 다른 데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는 성중독이죠. 사실 보면 술 중독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트러블이 있으면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수동 공격성. 그냥 부모님한테는 그냥 특명한 정도 외에는 못하고 바깥에는 해맑은데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갇혀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펑펑 같이 울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면서 그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학생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도 마찬가지 치유가 되고 같이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담았습니다. 제가 말을 참 잘 못해가지고 이 안에 내용에 보면 정말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해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북세미나를 안 해야겠다 하면 할수록 책을 혹시나 안 불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에 정말 내용들을 추억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가 원래는 한 400~500페이지가 됐던 책이에요. 500페이지가 됐던 이 사이즈로 500페이지가 아니라 큰 사이즈로 500페이지가 된 거를 50%를 버린 책이에요. 정말 요즘은 버리고 간결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시간 잡아먹었죠? 아니에요. 그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도 질문 하나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네요. 불안할 때 네. 갑자기 불안할 때 피하면 되니까 그런 거 여기 있었어요. 요거 하나만 심리적으로 네. 불안할 때 45페이지 네네. 저도 문득 불안감이 덮쳐올 때면 45쪽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한 감정을 평소에도 잘 느끼시는 분 나는 그런 감정 잘 안 느낀다 이러지 나머지는 중간. 네, 중간. 불안이라는 것 자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안테나가 켜져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 보면 굉장히 미묘한 것들을 잘 파악하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를 이제 잘 파악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이게 불안이 이제 잠시 가게 되면 아주 이제 부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둔감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좋은데 이게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걸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분해지지. 예. 근데 불안이 대체로 왜 있느냐면 미래에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은 우울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맞아. 안 했으면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과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지? 내 직장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아들이 좋은데 안 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불안이에요. 미래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항상 이게 어려운 일인데 오롯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항상 어떤 순간에 어디에 있더라도 오롯이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에 존재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안을 끌어안아줘야 돼요. 불안이 친구예요. 불안이 없는 것은 이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안불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불안이 생긴다는 건 대비하라는 뜻이구나. 미래가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생긴다라면 이 경고 신호를 주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 내용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말싸움을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 금방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 그 학생들을 만나고 그 애들을 만났을 때 네 잘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서 재능을 발견하면 되잖아. 네. 그럼 네 뭐 좋아하니 이런 말을 하는데 막상 그러면 내가 뭐를 어떻게 찾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캐션 마크죠. 좋아하는 거 찾는 거. 좋아하는 거 내 재능을 찾는 걸 어떤 방법으로 쓰면 이해를 해줘야 될까.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막상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시작되죠. 일단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찾는 것도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한 50%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소에 사실 자기 탐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의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알아야 되고, 이걸 이제 더욱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 알려고 하면 어떤 잘하는 일이 뭔가 있는지, 성과가 뭐가 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면 어디에서 성과가 좋았는지, 그리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냥 끌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이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경험이 참 적어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원칙은, 삶의 원칙은 좋아하는 것을, 이끌리는 것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논리가 붙는 거예요. 이걸 하면 돈이 안 될 건데, 이건 빨리 끝날 건데, 이건 안정적이지 못해, 불안해, 사회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하게 하고 부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공무원만 해. 엄마가 아빠가 돈이 없어. 뭐든지 해.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안 좋은 거거든요. 과거에 특히 공부를 잘하는수록 그런 강요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해줘야 돼요. 실수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가 스스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제가 최근에 봤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친구인데 전교 1, 2등을 하는 친구인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3. 기절을 쳐부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거 뭐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결정. 이게 이래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좋아하는 걸 이제 깎아버려. 못하게 하는 사이. 물론 이제 그럼 좋아하는 게 없는 애들은 뭘 해야 되냐? 여기에서 오히려 상당히 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 왜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이 젊은 청춘들이 못해요. 제가 볼 때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두가요. 아무도 할 게 없다. 그러면 제가 아무 고민할 게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뭘 해도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뭔가 폼나고 그럴듯하고 이런 게 이게 아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20대. 그럼 안 돼. 뭐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부닥치면 그게 이제 생활의 달인들이거든요. 모든 분야에 다 달인이 되어 갈 수가 있는데 뭔가 그럴듯한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걸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게 없다라고 하지 왜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도 할 게 없으니까 뭐든지 안 받아주는데 안 받아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바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가장 높이 갈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지금이 어렵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인 그 어떤 사람도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이제를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내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다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겨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요. 절대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처절하게 해줍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내려가는 사람이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태도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그 태도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 철학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 청년들한테 올바른 직업 철학을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게 제 평생의 과업이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제 과업이에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사실 이게 첫 번째 책은 아니고 12번째 책인데요. 이게 첫 번째가 자아 찾기. 그래서 이게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우리 교수님하고 또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의 책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이용해 주소 또 문의하시면은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또 좀 센 상담 같은 경우는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철산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